오늘 수업은 앞으로 3주입니다. 오로지 KBS만 집중합니다. 3주 지나고 KBS 시험이 마치고는 공채에 관한 모든 걸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들은 KBS 시험 원서 냈는 친구들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수업이 아닌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이론 수업을 듣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화요일 아침에 9시 반에 정기관 2층에서 하는 이론을 들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 이론을 들으세요. 이 수업은 최고 수준의 수업입니다. 앞으로 문제 100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당분간 3주 동안은 무조건 KBS에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은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이 더 심화하는 수업에 도움이 상당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에 충실하자. 출제됐던 걸 보여드릴게요. 임피던스와 저항하루를 구분 설명하라. 2014년 문제입니다. 임피던스와 저항하루를 구분하여 설명하라. 아주 기본입니다. 임피던스에는 실수 부인 저항과 리액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액턴스에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포함하고 있고,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은 방향성이 정반대인 리액턴스에서 발생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말로 이게 주관식입니다. 말로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임피던스의 실수부가 저항이다. 순저항만의 회로에서 발생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가 저항이다. 다음 두 번째, 직렬공진과 병렬공진 구분 설명하라. 그러면 직렬공진, 임피던스의 Z의 허스부를 0으로 만들고 Z를 최소로 하는 회로. Z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최대 전류가 됩니다. 다음 병렬공진입니다. 어드미턴스 Y의 허스부를 0으로 하는, Y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최소 전류가 흐릅니다. 공진주파수나 공진조건은 직렬공진이나 병렬공진이 같습니다. 단 하나는, 얘는 유도성에다가 용량성을 뺀 값이니까 오메가 함수를 표현하면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은 0 되는 거고, 얘는 병렬공진은 역시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걸 뒤집으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 이꼴 0이 됩니다. 요 차이점, 공진주파수 F는 똑같이 2파이의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저항회로. 순저항회로, 정저항회로를 증명해라.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 정도 돼가 다시 문제로 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진조건과 공진주파수를 물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과도현상입니다. 자, 5번. 일단 오늘은 한 30분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봐야 됩니다. 5번. 다음 회로에서 A와 B 스위치 S를 동시에 닫았다. 50초 후에 A, RL 직렬회로, B, RC 직렬회로 두 개의 차전류를 계산합니다. 과도현상입니다. 6번. L과 C 회로의 과도현상의 전류를 찾습니다. 7번. L과 C, R과 여러 가지 회로로 구성된 회로에서
직류 상태의 응답 부위를 찾습니다. 8번 RC 회로의 0.02초 후에 콘덴사에 유기되는 전압을 물었습니다. 6번, 5번, 6번, 7번이 과도현상에 관한 문제인데 마지막 40번을 피워보십시오. 그걸 다 풀 줄 알면 40번 종합문제 스위치 S가 충분한 시간 동안 개방됐다가 T = 제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습니다. 이때 IL과 VL 닫는 순간에 IL 0-와 VL 0-의 값을 구하라. 2번 IL과 VL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0+인 상태에서 전류를 구하라. 다음 T가 아주 많이 흘렀을 때 ILT와 VLT를 구하라. 1번과 2번은 L과 C의 초기 값을 고려해 줘야 될 거고 3과 4는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입니다. 스위치 S를 닫은 후 몇 초 후면 정상 상태에 도달해. 이런 복합형 문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를 주어놓고 2개, 3개의 지문을 줍니다. 과도현상. 제일 출제가 지금까지 많이 됐던 겁니다. 6번째가 회로망 해석입니다. 이 회로망 해석은 A. 데브란의 정리, B. 노턴의 정리입니다. 2015년 마지막입니다. 16년, 17년이 KBS 공채가 없었는데 15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종강을 정기관 3층에서 회로 이론을 종강했습니다. 바카스를 4박스를 샀습니다. 내가 마치고 한 개씩 잘 먹고 시험 풀 때 힘내라고. 그때 아마 시험이 서강대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10월 10일 서강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의하면서 내가 장담을 했습니다. 과도현상 5분에 안 나온다. 회로망 해석을 봐라. 시험에 이거 무려 2문제 나왔습니다. 데브란의 정리의 이론을 설명하고 예제를 드는 문제와 공진주파수와 공진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KBS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너 시험 봤냐? 그때? 안 봤지. 여기서 그 시험 본 사람은 내가 알기로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 전에는 7문제를 주고 4문제 선택해서 풀었습니다. 2015년에 와서 7문제를 주고 3문제 선택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활용해라. 회로 이론이 어려우면 풀지 마세요. 전자공학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강의 잘하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를 존경하고 아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합격입니다. 어려우면 포기하고 다른 과목 풀어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분야를 완벽하게 정리해라. 과도현상, 회로망 해석, 6 공진, 공진조건, 공진주파수, 7번째가 소비전력입니다. 8번째가 단자망입니다. 이 소비전력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 전력 전달, 특히 최대 전력 전달 문제 검토합니다. (14번) 공진 임피던스, 15번
역류를 일로하기 위한 캐피턴스의 정력 용량. 16번 선택도가 주어졌을 때 차단 주파수. 17번 대역폭과 차단 주파수. 18번 직병렬 공진. 이런 것들이 소비 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소비 전력에 관한 하이라이트 문제는 33번을 피우십시오. 거기 보시면 28번부터 보세요. 소비전력 29번, 소비전력 30번, 소비전력 31번, 소비전력 32번, 소비전력 33번 종합형 문제입니다. 최대가 되기 위한 각각 최대 전력과 12V에서 최대되는 전력을 찾아라. 그게 소비전력입니다. 다음이 이제 9번입니다. 전달함수 S변환. 이걸 회로망 해석을 조합한 회로이론입니다. 10번째가 RLC 직렬 병렬 회로의 전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번, 2번, 3번 루프 전류의 부분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기본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현재 내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면 회로이론을 선택해서 점수를 올려야 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여기는 선택도까지 들어갑니다. 과도연산, 회로망 해석, 소비전력, 단자망. 이 소비전력이 최대 전력 전달입니다. 전달함수와 라프라스 변환한 회로망 해석법, RLC 직병렬 공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문제들을 보시면 파트별로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은 이 문제 푸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정말 출제 문제 예상되는 문제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아직은 특별한 보강 계획은 없습니다. 진도를 보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회로이론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기도 문제 나올 거고, 안테나 공학도 문제 나오고, 방송공학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의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회로가 필수는 아니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1번부터 문제 들어가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없는데 주관식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백지 상태에서 문제 풀으라 그러면 뭘 요구하는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글자 남이 봐도 정말 깨끗하게 쓰세요. 정리 잘해서. I인지 L인지 T인지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마이너스를 줍니다. 전국권, 지방권 분리해서 원서 다 냈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호남, 영남권은
원장님, 영남권에는 UHD 방송시설 관로 열고 부산, 울산, 대구 많이 구축된 관계로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전국권 12명에 영남권 10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울산, 부산, 대구 UHD 방송을 위한 기초 기반을 잡으려고 방송기술 요원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전국권 12명인데 영남권이 10명이라면 조상의 언덕인지 뭔지는 몰라도 정말 복받았습니다. 사실은 영남권 넷, 호남권 셋, 충청권 셋, 전국권 12, 이 정도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권 12에 호남권 넷, 충청 넷, 너무 이렇게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후반기 되면 후반기 다시 채용 공고가 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요번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아래에 주어진 회로에서 루프 전류 I의 T를 구하라. 자, 1번. 아주 이건 뭐 그냥 암산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VST가 10의 코사인 2T고 저항이 2옴이 있고 여기에 2헬리의 저항이 있습니다. 컨덕턴스, 인덕턴스가 있고 여기에 2옴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상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V1 뭐 V2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V3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 없습니다. 결과 키르프의 전압평형 법칙은 이 인과전압은 R우 양단에 걸리는 전압, L우 양단에 걸리는 전압,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류 I의 T를 물었습니다. I의 T는 뭐예요? 임피던스 ZT분의 인과전압 VST입니다. 그럼 인과전압은 10의 코사인 2T가 주어졌습니다. 임피던스 ZT는 저항이 4 플러스 J의 오메가 L인데 오메가의 값이 얼마예요? 2. 4 플러스 J의 2 곱하기 L, 2L. 그로 얘는 4루트 2에 뭐예요? 세타 이꼴 아크 탄젠트의 뭐분의 뭐? 4분의 4. 고로 45도. 앞으로 4분의 파이. 결과 전류 I의 T는 4루트 2에 10 코사인 2T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파이. 약분하니까 루트 2분의 2.5 코사인 몇 T? 2T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루프 전류 값이 나와집니다. 이걸 계산했는 값이 얼마 나왔노 하면 1.77 코사인 2T에 마이너스 45도의 값까지 정리됐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고 이 식을 적어서 정리할 줄만 알면 됩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건 함정적인 부분입니다. 전류 I의 T는 임피던스 Z분의 전압이고 Z는 회로망이 직렬로 연결돼서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이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캐피턴스라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주어지고 위상각은 뭐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올라오면 플러스로 됩니다. 지금은 전압이 10의 코사인 2T가 주어졌을 때 전류를 계산하니까 전류가
45도 뒤지는 전류, 지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유도성이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암산으로도 이거 4고 이거 4다. 그럼 저항이 4고 유도성 리액턴스의 XL과 J4Ω이라면 위상각은 45도죠. 4대 4대 4루트 2니까. 그래서 이 값은 4루트 2에 45도 올라오면서 마이너스가 돼요.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이걸 뭐 사인함수로 고쳐가 환산하는데 우리는 주관식이니까 그대로만 풀이를 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답.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1번 해석이었습니다. 2번 갑니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2번. 요번에는 보니까 무슨 에러입니까? 2번이 출제 예상이 될 수 있는 류의 문제입니다. 1번은 너무 가벼운 문제고 2번 이거는 객관식으로 내면 7급 시험도 아주 좋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1번 2헨리 1헨리 2분의 1 페레트입니다. 1. 자, 우선 주목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자신감 딱 하나입니다. 옴이고 헨리고 페레트구나. 모든 단위를 먼저 뭐로 바꿔야 되겠다? 옴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뭐요? JXL이고 얘는 마이너스 JXC. 얘는 J의 오메가 L이고 얘는 J의 오메가 C분의 1. 뭐 아니면 마이너스. 그럼 얘는 J의 오메가 값이 주어진 값에서 1입니다. 오메가 1 맞죠? L은 몇 헨리? 1헨리. 얘는 J입니다. 자, 얘는 J의 오메가 얼마? 1. C가 얼마예요? 2분의 1 페레트. 고로 얘는 얼마 나옵니까? 올라오면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면 요 임피던스는 얼마 나옵니까? 자, 전체 임피던스 ZT는 1 플러스 J 플러스 마이너스 J2 J 곱하기 마이너스 J. 오케이. 이걸 정리해서 하면 1 플러스 J2가 나옵니다. 1 플러스 J는 5루트 2의 아크 탄젠트에 얼마 나옵니까? 2 값이 나옵니다. 자, 임피던스 Z는 직렬 부분 저항 성분과 유도성 두 개를 더해서 1 플러스 J2가 나오고 그 값은 루트 5의 아크 탄젠트 2로 나와졌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었는 건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물었습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L을 물었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전류를 찾아야 됩니다. 전체 전류는. 자, 일단 전체 전류 I는 임피던스 Z분의 전압 ET입니다. 그러면 Z가 얼마 나왔어요? 루트 5에 아크 탄젠트 2가 나왔습니다. 전압은 얼마입니까? 주어진 조건이 5의 코사인의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왔습니다. 얘는 루트 5가 나옵니다. 유리하여 루트 5가 나오고 코사인 T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아크 탄젠트 2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값이 무슨 전류예요? 이 회로의 전체 전류입니다.
이 회로의 전체 전류가 얘가 나왔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L은 J 플러스 마이너스 J2의 분자 마이너스 J2 곱하기 전체 전류 I입니다. 얘는 뭐요? 마이너스 J 나와요. 마이너스 J의 2 IT는 얼마 나왔어요? 루트 5의 코사인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의 얼마요? 2가 나왔습니다. 이건 약분이 다 되죠? 2의 루트 5의 코사인 T 4분의 파이의 아크 탄젠트의 2가 나오는 값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막 지문의 답입니다. 자, 문제는 주목해 보십시오. 직렬로 문제가 나와서 루프 전류를 찾아라면 우리는 오메가의 값을 찾아서 주어진 값이 RL이냐 RC냐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허스브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찾고 그 임피던스의 직각좌표를 극좌표로 고쳐서 그 극좌표는 분모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위상각을 갖는다는 것만 알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합회로가 주어진다면 전체 전류를 찾고 그 전체 전류를 찾았어. 그 전체 전류는 뭐예요? 복합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 성분입니다. 그럼 복합 임피던스를 찾아서 전압을 찾고 전압을 나누면 전류값이 나와요. 그 전류를 갖고 전류 반비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 거 J, 남의 거 마이너스 J에 남의 거 곱하기 전체 전류. 그래서 전체 전류는 아까 주어졌던 값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2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알고 가고 그걸 앞으로 3주 안으로 그 문제를 자기 걸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하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3주 동안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될 책임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1번, 2번을 조합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7급 공무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지 보기만 없앴습니다. 2번은 출제 예상될 수 있는 문제. 1번, 2번, 3번 루프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회로도 바로 그려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2의 사인의 t 플러스 6분의 파이 전류입니다. 2가 있고 인덕턴스 L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ohm으로 절대 안 내겠죠. 그러면 얘는 J 오메가 L고 J의 오메가 2에 L1이니까 J2입니다. 그러면 얘는 임피던스 Z는 2루트 2의 몇 도예요? 4분의 파이 나와요. 얘도 2고 얘도 2니까 2루트 2의 4분의 파이 나오죠. 그렇다면 흐르는 전류 I의 T는 ZT의 전압 ET이고 ZT는 얼마 나왔어요? 2루트 2분의 위상각 4분의 파이
전압 ET는 2의 사인의 몇 T? ET 플러스 6분의 파이의 값이 주어지므로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의 사인의 몇 T? ETN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의 값이 주어집니다. 자, 1번, 2번, 3번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인가전압이 시력값으로 주어지지 않고 순식값으로 주어졌을 때 그 순식값을 갖고 전체 전류를 찾고 전류를 나누든지 아니면 전체 전류를 다시 찾아서 분배 법칙으로 이해해서 전류값을 구한 문제는 이 문제의 해석 1번, 2번, 3번의 해석은 실수를 안 하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위상각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또 오메가 L의 값을 어떻게 대입할 것이냐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자, 1번, 2번, 3번 넘어갑니다. 확실하죠? 4번 갑니다. 슬슬 가면서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KBS는 2번 수준 이상은 못 냅니다. 솔직히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공기업 중에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걸 갖고 변별하는 것은 KBS뿐입니다. 나머지 SBS 학술은 껌입니다. 철탑 세워놓고 1번, 2번, 3번 1번의 용도, 2번의 용도, 3번의 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재작년에 2015년이죠. SBS에 간 친구가 K모 지방국립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첫 월급을 받고 까만 내복을 한 벌 사가 왔어요. 내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거 사면서 교수님 생각이 나서 사왔습니다. 그 친구는 KBS도 합격하고 SBS도 합격했는데 SBS가 먼저 합격이 돼서 KBS 면접의 도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면접이 어렵습니다. SBS는 합숙 면접입니다. 역대 SBS 방송기술직 신입사원은 여자는 없었습니다. 참 한 명이 합숙 면접에 왔는데 본인이 지쳐서 도중에 포기를 했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힘든 면접이었으니까. 여사원을 안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MBC도 많은 인원이 뽑혀지겠죠. 그래서 방송의 기술직 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4번 갑니다. 4번은 직병렬에 관한 현실적 부분입니다. 흔히들 현장에서 방송기술요원이나 또 현장 정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접해야 할 문제입니다.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L1 전등 100V 200W, L2 전등 100V 250W를 직렬로 연결하고 200V의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램프 L1이 100V용 200W짜리 램프와 L2는 100V용 250W짜리를 직렬로 연결을 하고 인가 전압을 200을 인가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전격 전압은 같은 램프입니다.
소비 전력이 200W, 250W입니다. 문제는 소비 전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항이 달라지고, 저항이 다르다 보면 100V의 인가전압이 어느 한 전등계 과전압으로 유도될 수 있는 형태가 생겨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이렇게 연결을 하되 같은 전압이 분배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졸지 말고, 자, 여기 힘드십니다. 나도 여러분들 힘드는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6시간 수업 듣고 또 스터디하고. 근데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빨리 내 눈에서 사라지세요. 연수가 내 눈에 안 떠있는 게 날 도와주는 길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자주 보이면 200W입니다. 그러니까 250W입니다. 저항 R1을 계산하면 P는 R분의 V제곱입니다. R은 P분의 V제곱입니다. 200분의 100V 용인 제곱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50 나와요? 50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R2입니다. 250분의 100의 제곱입니다. 얘는 얼마 나옵니까? 만에다가 250을 나누면 400이 나와요? 등가회로 다시 그려봅니다. 얘가 55이고 얘가 45입니다. 여기에 전격 200V의 단자전압을 주었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다르지요? 맞습니까? 여기가 약 120V, 여기가 한 80V가 걸려질 겁니다. 일단은 대충. 근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갖게 해줘야 되죠. 어떤 값에다가 저항을 병렬로 달아줬을 때 그 저항값은 같아지겠죠. 병렬로 달아야 저항값이 낮아지겠죠. 큰 저항에 병렬로 저항값을 달아서 뭐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4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50에 이 값이 200이라야 50 플러스 R, 50 곱하기 R, 이 값이 40이 되면 돼요. 합성 저항값이. 답은 200옴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가볍게, 혹시나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여 여러분들이 내는 KBS 문제를 분석해 보면 7급 공무원 주관식 문제에서도 하나,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중에서 지문의 답을 2줄, 석 줄 안 쓰는 문제들 속에서 많이 내고, 또 변리사 시험 문제에서도 냅니다. 지금까지 내한테 이론 수업을 들었는 친구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3분의 1은 오늘날 처음 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20옴의 저항을 10개를 가지고 29옴의 합성 저항이 나오도록 회로를 꾸미라.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변리사 시험 문제입니다. 25매 저항 10개를 갖고 합성 저항이 29옴이 나오도록 회로망을 꾸밉니다.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5매 저항 10개를 줍니다. 다 직렬로 연결하면 200옴입니다. 다 병렬로 연결하면 2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고졸 입사 시험이라면 직렬로 연결한 거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값이 몇 배인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유형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29옴은 20옴짜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미 40옴입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기준은 20옴짜리 하나를 직렬로 연결하고 나머지 9개를 갖고 9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머지 9개를 갖고 9옴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9개를 다 병렬로 연결하면 9분의 20입니다. 29옴이 안 나오지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개를 먼저 병렬로 띄웠습니다. 20, 20, 20, 20. 4분의 20이 돼서 5옴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저항은 몇 옴입니까? 4옴입니다. 4옴을 갖고 몇 개의 저항이 남아 있습니까? 5개가 남아 있죠. 5개를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20옴짜리 5개를 병렬로 연결하니까 5분의 20, 4옴이 나왔습니다. 요구하는 회로를 꾸민 겁니다. 자, 문제는 풀이할 때는 쉽습니다.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풀 때도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톱워치가 팍팍 돌아가고 옆에 사람들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강황하면 뒷문제까지 어려움을 줍니다. 10분 쉬고 계속합니다.